미뤄뒀던 이제 소년의 시간을 이제 꺼내야 되는데요. 이게 이제 4부작이잖아요. 네. 1부까지 얘기하면 될 것 같아요. 아 그럼 이거 가지고 4번을 한다고? 좋네. 오늘 스포일러 하면 안 돼. 안 되죠. 안 돼. 아 그럼 위험한데? 스포일러 하면 안 돼. 아니 왜냐하면 또 여러분들도 보시는데 시간이 많이 걸릴 거거든요. 네. 근데 이게 또 한 번에 쫙 빠지는 그런 종류가 아니에요. 네. 1부 보고 좀 쉬었다 2부 봐야 돼. 아 이건 끝까지 봐야 돼요. 그리고 그렇지, 끝까지 봐야 돼. 예. 근데 이 그 끝까지 4부까지 딱 얘기하기에는 뭔가 아쉽기도 하고. 네. 예. 우리가 그래서 롱테이크로 1부만 제가 한 번에 끊김도 없이. 네, 저번 주 잘못 말씀드렸는데요. 네. 이게 컨티뉴어스 숏이 아니라 실제 진짜 롱테이크로. 진짜 롱테이크로 찍었다고 이거를? 네. 카메라 전체를 계속 다? 진짜? 진짜? 그냥 롱테이크로 갈겼다는. 카메라 계속 따라가고 그 인물 교체될 때도 카메라 이렇게 교차해서. 그렇지. 오, 대박이다. 카메라 감독이 옆에서 옆으로 옮겨받는 방식으로 해가지고 실제 롱테이크로. 이거 대박이다. 오, 대단하네, 어쩐지 그러면. 느낌이 잘 살더라 그게. 예. 그러니까 이게 마치 이렇게 되면은 한 테이크에 가기 위해서는 진짜 어마어마한 훈련이 필요하거든요. 그 NG 엄청 많이 났을 것 같은데 그럼? 그렇지. 왜냐면 이게 등장인물이 그렇다고 몇 명 소수가 아니에요. 네, 많아요. 경찰서 장면 보면 경찰 여러 명이야. 엄청나요. 그럼 그 스쳐가는 사람들 다 제각기 맞는 타이밍이 나와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게 대박이다 이거는.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프로덕션의 승리라고 봐야 돼요. 대단하네. 영상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실제로 그렇게 찍었기 때문에 생긴 효과가 확실하게 그게 전반을 맞아요. 압도하잖아요. 예. 그 인물 한 명 한 명의 그 어떤 심리 이런 것들이 막 실시간으로 막 긴장을 일으키고 그리고 사람 교차될 때 스토리가 탁 교차되는 그런 것들도 되게 긴장감 있게 맞물리죠. 그러니까 리얼타임적인 조건이 있어야만 가능한 그 심리 변화잖아. 얘가 수사를 제대로 한 건지, 얘가 내가 지금 예를 들면 증거가 있는 상태에서 이 사람이 나한테 물어보는 건지 아닌지 이런 복잡한 상태들이 그냥 그렇게 묘사가 되는 거 아니에요? 네. 와. 이건 진짜 그러면은 그러니까 이게 참 찍는 방식도 영화에서 이렇게 중요하다는 거를 여실히 보여주는 영화입니다. 저 같은 문외한도 보면 알아요. 야 이건 찍는 방식이 이거는 나한테 영향을 미치고 있다. 딱 알 수 있습니다. 사실 이게 이제 네. 우리가 흔히 이제 보는 영화가 아니라 체험하는 영화다라고 불리는 영화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뭐 그래비티 같은 영화들. 여기도 보면 롱테이크가 굉장히 많이 쓰여요. 그러니까 롱테이크라는 건 결국 인간의 시야하고 카메라의 시야가 거의 흡사하기 때문에 그 프레임 안에 있는 것들에 굉장히 집중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카메라가 내가 원하는 것을 보여주는 게 아니에요. 카메라가 보여주는 대로 내가 보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창작하는 입장에서 굉장히 양날의 검입니다. 이거 잘못하면 되게 답답한 영화가 나와요. 네. 왜냐하면 관객이 원하는 걸 안 보여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관객이 이쯤에서 뭘 보고 싶어 하겠다라는 걸 읽을 자신이 없으면 애초에 이런 방식은 아예 시도를 하면 안 돼요. 예. 근데 성공했다는 건 일단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네. 그리고 또 제목 가지고 한번 얘기를 해보면 소년의 시간. 저는 이제 보통은 원제보다 나은 번역 제목을 그렇게 많이 보진 못했거든요. 예. 그런데 그거보다 싫어하는 건 원제를 그냥 읽는 건 더 싫어해요. 정말 트리 오브 라이프 같은 거? 무책임한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거는 최대한 의역을 하건 초월 번역을 하건 저는 번역을 제대로 해서 그 나라의 감수성에 맞춰서 이제 그 제목을 만들어내는 게 되게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게 원래 영어 원제는 어덜레슨스잖아요. 그 사춘기란 뜻이죠. 예, 아직은 성년이 안 된 청소년기 뭐 이런 정도의 뜻인데 딱 만 13세에 시작되는 이걸 어덜레슨스라고 안 한 게 참 잘했다. 사춘기 이상하잖아. 예, 사춘기도 좀 이상해. 예. 근데 약간 일부러 좀 늘려서 소년의 시간, 그것도 소년기라고도 안 해. 예, 소년의 시간이라고 만들었는데 저는 꽤 괜찮은 것 같거든요. 굉장히 좋은 거예요. 예.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 저는 영어 제목도 소년의 시간인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타임 오브 보인 줄 알았어요. 저도 몰랐어요. 그러니까 이게 중의적 의미가 있네. 영화 안에서 보면은 실제로 이 소년은 사춘기입니다. 나이로 그렇죠. 볼 때도. 그래서 소년기라고 해도 되고요. 예. 그래서 그리고 어쨌든 이 영화의 핵심적인 주제 의식이 소년기 때 겪을 수 있는 어떤 감정적 변화라든가 그렇죠. 그 감정적 변화나 그게 잘 통제되지 않았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가 얼마나 일상을 망가뜨린지 이런 거니까 소년기의 문제이기도 하고 이 영화에서 겪고 있는 또는 이 소년이 발생시킨 사건 때문에 특정 사건 때문에 소년과 그 가족이 겪는 실제 리얼타임 시간 그렇죠. 실제 소년의 시간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그거를 다 보여주는 제목이니까 그리고 딱 영화를 볼 때 소년의 시간 하면 되게 일단 궁금하잖아요. 그러면서 또 보게 되는 효과도 있고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영화 제목은 비일상적인 언어를 조금 포함하고 있는 게 좋거든요. 예. 우리가 일상에서 잘 쓰는 단어 아니잖아. 자 이제 봉우리의 시간입니다. 이러면
예. 자 봉우리 해봐 이렇게 나가는 거지. 비일상적인 언어를 좀 섞어주는 게 좋은데 그런 면에서도 아주 좋은 번역이고요. 예. 저는 그 시사 같은 거 할 때 이제 제 싫어하는 관습적 표현 중에 하나가 누가 쏘아 올린 예예. 정말 많이 쓰는 오쏘공 같은 거 네. 오세훈이 쏘. 그러니까 저는 이거는 그 원작에 대한 모독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전 시사 작가들한테 늘 얘기해요. 제발 그 표현 좀 쓰지 말라고. 그 표현을 쓸 수 있을 정도로 감나가는 현상에 대해서만 쓰라고 하더라도. 근데 정말 관습적으로 쓰고 또 한 가지는 누구누구의 시간 이런 표현. 자 이제부터는 뭐 사법부의 시간입니다. 뭐 이제부터는 뭐 대통령의 시간입니다. 그냥 공 넘겼다 그래. 그냥 공 넘긴 거지 뭐 그게. 네. 공이 사법부에게 넘어갔습니다. 네. 요 정도 쓰면 되죠. 그러니까 뭐뭐의 시간이면 되게 뭐 있어 보이잖아. 네. 네. 근데 그게 이제 바로 어떤 것들을 불러일으키냐면 그래서 그동안은 누구도 아무도 뭔가 개입할 수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네. 기다려야만 한다. 이런 정도의 뜻이 돼버리거든. 그러면 그 공간, 그 시간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들은 결국 우리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데 네. 그동안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저놈들은 사실은 그때 뭐 하고 있는데? 네. 저는 이 의미가 이 소년의 시간에도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소년의 시간이 소년기란 뜻도 있고 네. 이 소년이 뭔가 일을 저질렀던 시간, 그렇죠? 그 시간대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이제 이 부분을 알아내는 것도 있고 수사받는 과정에서의 그 시간도 있는 거고, 예. 결국 얘 입에 달린 거잖아. 얘가 인정할 것이냐 말 것이냐 이런 문제도 있고. 근데 저는 이게 이제 일부러 이 제목 안에 숨겨놨는지는 모르겠지만 얘가 이렇게 됐을 때까지의 시간, 그것도 있구나. 이런 아이가 만들어졌을 때까지의 시간은 안 보이거든. 적어도. 네. 이거는 뭐 과거 회상씬이 있는 것도 아니고. 맞아요. 네. 그러니까 아까도 잘 얘기했지만 카메라가 그냥 쫓아가면서 보여준 거 외에는 아무것도 안 보여주거든. 맞아요. 예. 그러니까 사실은 기술이 되지 않은 시간이야. 근데 사실 그게 되게 중요해. 되게 중요한데 그게. 얘가 왜 이렇게 됐는지가 되게 중요한 건데. 그러니까 소년을 구성한 시간, 그렇지. 소년만이 가질 수 있는 시간, 그렇죠. 그리고 소년이 해결해야 되는 시간. 네,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에 가족들이 굉장히 중요한 인물로 등장하는 이유도 그거죠. 예. 소년이 결정하는 바에 따라서 남은 가족들의 운명도 한꺼번에 그렇지. 결정되는 것이. 그리고 이 소년이 이렇게 만들어진 시간이 너무 중요한 게 가족들은 평범하면서 좋은 사람들이야. 얘가 왜 이렇게 됐을까? 이게 아빠는 또- 나는 그다지 중요하다고 생각 안 해. 그러니까 그냥 평범하면서 좋은 사람들에 대한 의문을 이제 나중에 이제 그렇죠. 던지죠. 그것도 네. 그렇죠. 근데 우리는 아직까지 일부니까. 그러니까 이거 얘기할 수가 없는데 왜냐하면 4부에서 나오는 얘기라 네. 할 수가 없는데 아무튼 그 1부에서 심지어는 거의 막판까지도 사실 평범한 네. 가족들이라고 우린 생각하게 되는데 그렇지. 그래서 소년이 만들어진 시간은 심지어 보여주지도 않고 영화 안에서 보면 일부 대사 예. 왜냐면 수사를 하니까 그리고 아빠도 너무 궁금해하니까 이런 걸로만 우리가 일부 포착할 수 있고 네. 그게 또 심지어 이 영화 안에서 주요한 주제 의식이에요. 얘가 왜 이렇게 됐을까? 소년기는 누구나 겪는 시기인데 다 이렇게 되는 것도 아닌데 네. 되게 궁금하게 만든. 봉우리의 소년기는 어땠길래 그렇게 됐어요? 나보다는 얘가 더 큰 잘못을 저지른 것 같은데 나는 얘에 비하면 되게 착한데. 아니 뭐 나쁘게 아니, 됐다는 얘기는 안 했잖아. 뭐 사람이 그냥 못난 게 딱 그런 나쁜 일을 해봐서만 못난 건 아니야. 교수님은 왜 그렇게 나빠요? 나빠. 우리 소년은 근데 너무 나쁜 짓을 해가지고 그냥 비빌 수가 그냥 없네. 넌 어쩌다 이렇게 됐니 이 얘기거든. 그랬어요. 내가 또 너무 자격지심으로 너무 죄인처럼 생각했네. 예. 깜짝이야. 나 죄인이라고 하는 줄 알고. 왜 흔히 하는 게 너 뭐 먹고 그렇게 컸니?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 그럼요. 우리가 한덕수한테도 그래. 저 인간은 뭐가 잘못돼서 저러는 거야? 그렇지. 이렇게 얘기하잖아. 네. 저는 스스로 제가 어디서 잘못됐는지 알아요. 아 그래요? 예. 그 시간이 어땠어요? 이게 굉장히 많은 좌절과 그러니까 저는 좌절이 오늘의 저를 만들었다고 생각해요. 예. 예. 그러니까 해결되지 못한 좌절에서 해결되지 못한 수많은 욕구들이 쌓여서 된 게 저다. 예. 그 얘기는 종종 했었죠. 예.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저를 만든 건 좌절이다. 예. 저는 그 좌절을 아직도 해결을 못해서 트라이를 하고 있다. 소년의 시간의 주인공은 되게 비슷해. 이거 핵심적인 문제의식이 여기 똑같은데? 그치. 심지어 핵심 단어를 다 뺐는데 자연스럽게 소년이 생각나네요. 내가 영화 유튜버야. 하지만 결정적인 차이점이 있지. 난 안 걸렸어.
소년과 같은 잘못을 저지른 건 아니잖아요. 아니지. 물론 그 비슷한 사이즈 몇 개, 네. 그거보다 훨씬 낮은 정도의 사이즈 몇 개 했는데 예. 난 걸린 적이 없어. 예. 암수살인이라니 이 사람들아. 암수살인이라니. 그러면 안 되지. 예. 게다가 그때는 인스타그램이 없었거든. SNS가 아예 SNS가 없었지. 그게 오히려 음. 안전했던 거죠. 안전했죠. 그렇죠. 이 영화 안에서 보면 사실 예. 예. 이렇게 복잡하게 꼬이는 정도까지는 안 갔죠. 네. 이게 또 단순한 좌절이었을 그렇죠. 걸. 아 그럼요. 예. 단순한 저절이었죠. 음. 쟤는 차를 볼 수 없었구나라는 거. 아이 고날님 그렇게까지 얘기하시면 예. 무슨 소리야? 그렇게까지 얘기하시면 안 되고요. 예. 뭐 혹시 네. 개안 수술 같은 거 했어요? 여자를 볼 수 없었구나. 뭐야? 신봉사야 뭐야? 어? 아마 영화 안에서 이거 일부 넘어가는 것 같은데. 예. 그 저희가 인스타 얘기 드리는 게 그 안에서 이제 안 돼, 얘기하지 마. 그러니까 예, 알겠습니다. 일부까지만 얘기해. 네, 일부까지만. 자, 그럼 봉우리 일부의 내용이 뭐죠? 일부에서는 사건이 이미 터진 이후고 그래서 평화로운 가정에 이 주인공 아이가 소년 13살짜리 소년이 사는 그 가족과 사는 집이죠. 네. 경찰이 굉장히 폭력적인 방식으로 그래서 관객을 깜짝 놀라키죠. 막 문을 부수고 들어가가지고 이건 누가 봐도 강력범을 잡는 건데 그래서 막 가족들이 당황하죠. 울고 막 문 부수고 들어가서 잡는데 그게 아주 어린 소년입니다. 네. 그래서 굉장히 충격적인 장면으로 시작해서 처음에는 시청자로 하여금 얘가 아닐 것 같은데? 네. 라는 생각을 하게 만들어요. 네. 도대체 무슨 오해가 있길래 저런 어린애를 맞습니다. 잡아가나. 네. 네. 그리고 이게 거의 한 2화까지 갑니다. 네. 물론 2화에서 이제 아주 결정적인 아우 씨 이거 못해 먹겠는데. 자, 예. 일단 1화의 핵심 내용은 말이죠. 이 아이가 가족들과 함께 있는 집에 경찰이 그 문 부수는 도구 있죠. 소화기처럼 생긴 거 있죠. 옆에 손잡이 네, 매달려가지고 네, 이게 펑 치면 문 바로 부서져. 네. 그걸로 문을 부수고 특공대가 들어가요. 들어가요. 네. 심지어 자동화기를 들고 있는 사람들이 나와요. 맞아요. 그래서 네, 무장하고 들어가요. 근데 이게 되게 처음에 우리가 굉장히 이상한 감정을 갖게 되는 게 첫 번째 문을 부수고 들어갔으면 보통 그 안에 흉악범이 있어야 되잖아. 네. 근데 외소한 소년이 있어. 네. 거기다가 문을 부수고 들어온 사람들이 굉장히 친절하게 상황을 설명해줘. 그렇죠. 우리는 지금 이러이러한 어떤 일 때문에 당신 아들을 데려가야 됩니다. 동행하시겠습니까? 뭐 이런단 예. 말이야. 뭐야? 어리둥절해집니다. 게다가 이 프레임도 극도로 좁기 때문에 이 상황을 전체적으로 파악할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영화는 마치 내가 영국에 사는 사람인데 체포당하는 과정을 체험하는 것 같아요. 딱 그런 체험을 주죠. 네. 네. 그리고 경찰서에 가서 취조하는 것도 역시 체험하는 느낌을 전해주게 맞아요. 됩니다. 네. 저는 약간 그런 생각 들었어요. 예전에 제가 강서경찰서 가가지고 진술을 한 적이 있거든요. 네. 모 씨에게 이제 명예훼손 소송을 예. 해가지고 그때 기억도 좀 나더라고요. 음. 대단히 친절해요. 그러니까 되게 사무적으로 친절한데 절대로 내 편을 들어주지는 않을 것 같다는 느낌이 그렇지. 들어요. 그렇죠. 예. 예. 그러니까 그 약간 뭐랄까 가공된 친절함인데 굉장히 차가워. 그런 느낌을 저는 이 1편을 보면서 네. 굉장히 인상적으로 다시 한번 느꼈어요. 그에 반해서 나는 성인이지만 얘는 소년이잖아. 얘는 이런 절차에 대해서 본 적도 들은 적도 없을 거 아니야. 근데 제 입장에서 얼마나 무서울까. 근데 또 이 와중에 영국 경찰은 꽤 친절하네. 네. 가족들도 계속 데려다가 옆에서 참관도 시켜주고 변호사도 불러주고 너 이거 얘기하기 싫으면 얘기 안 해도 되라는 것도 일일이 다 알려주잖아. 네. 네. 그러면 이제 미스터리는 이렇게 되는 거죠. 저 정도로 앞뒤 상황을 재고 있는 경찰이 아무런 심증이나 물증 없이 저렇게 쳐들어갔을까? 어떤 면에서는 그게 여유 있는 거죠, 그죠? 네. 예. 그래서 물론 그게 이제 법적으로 다 해야 되는 절차라서 그렇기도 그렇게 하는 하고. 건데 네. 그래서 1화를 보다 보면 그 가족에게 많이 감정이입이 돼요. 그렇죠. 네. 되게 당황스럽고 억울하겠다. 아니 아들이 무슨 죄를 졌길래 이렇게까지 할까? 실제로 1화에서 가장 많이 나온 게 가족들의 이런 반응입니다. 네. 도대체 뭘 어쨌길래 우리 집 문을 다 부수고 애를 이렇게 잡아가가지고 이거 되게 억울해 하거든요. 그래서 1화 내내 그 억울한 감정이 되게 많이 느껴져요. 이입이 많이 되고. 네. 예. 영국 경찰이 전반적으로 좀 친절을 한 건 맞거든요. 네. 전 세계 경찰 조직 중에 제일 오래된 자기 전통이 있는 조직이기도 하고 신뢰도도 높아요. 네. 그런데 형사는 좀 달라요, 형사. 디텍티브. 예. 형사 계통들 약간 특히나 사복. 그러면은 이 영화 안에서 거의 주인공급인 그 경찰 그러니까 범인 실제로 잡으러 다니고 그 흑인 형사. 그렇지. 그러니까 근육질의 형사. 맞아요, 있잖아요. 맞아요. 예. 그 형사들은 좀 다르고요. 그거는 이제 사건을 다루기 때문에 이건 어린아이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맞아요. 청소년 범죄이기 때문에 확립된
매뉴얼들이 있는 거거든. 그러니까 그거를 억지로 지키는 거지. 억지로. 네. 애가 정말 걱정돼서라기보다는 억지로 지키는 거고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강한 규제가 들어가 있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거죠. 네. 실제로 그 형사는 별로 안 친절해요. 네. 네. 그리고 실제로 제가 이러면 또 막 뭔가 전력이 있는 것처럼 그러는데 경찰이 되게 친절한데 이따만해요. 딱 그 흑인 경찰이네. 진짜 이따만해. 이만하잖아 네. 그 흑인 경찰도. 네. 그러니까 막 우리 저기 거란 병사나 이렇게 이런 사람들이 와가지고 네. 예, 죽인다는 얘기는 안 하면서 네. 예, 완전히 그 포로 잡아갈 것 같은 그런 분위기 있잖아. 들어와가지고 칼 이렇게 어깨 네. 턱 메고 들어와서 미안한데 집에 먹을 것 좀 있나? 이러면 다 내놔야 될 것 그렇지. 같잖아. 내가 보고 딱히 훔치려고 하는 건 아니고 뭐 이런. 한 끼 얻어 감세.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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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놓고 뭐 일주일치 식량 다 먹어버리고 뭐 이럴 것 같잖아. 네. 아 그런 느낌. 네. 확실히 서양 사람들은 약간 벌크를 하게 되면 약간 다른. 일부러 그래요. 일부러. 아. 예, 소방관하고 경찰관들은 특히 이제 그 체력 검정이나 이런 것도 되게 중요한데 체력으로 일단 딱 압도하는 분위기를 만들어내요. 그래야지 범죄자가 함부로 못 깨기거든. 그렇지. 네, 그렇지. 그 경찰 입장에서 자기 목숨 내걸고 하는 짓이죠. 네. 거 아니겠습니까? 일단 한 방에 제압을 해야 얘가 뭘 들고 덤벼들다거나 이런 확률도 적어지니까 네.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 제가 경찰하고 마주친 게 한 번, 그 다음에 경찰서에 간 게 한 번인데 경찰서에 간 거는 제 가방을 누가 훔쳐가가지고, 예, 근데 그게 발견돼서 그쪽에서 연락이 와가지고 간 거였었고. 네. 그리고 또 한 번 그 경찰서가 그 영화나 드라마에 되게 자주 나오는 경찰서야. 시내에 있는 거라서. 그 시내 옆에 그 호프에서 이제 잃어버렸거든. 펍에서. 네. 또 한 번은 그 신호 위반이 돼가지고 잘 모르고서 이제 차를 가다가 잘못해서 신호 위반인데 저는 한국에서는 왜 이렇게 이미 진압했으면 그냥 쭉 진입해서 가는 게 네, 그렇죠. 룰인데 애초에 처음부터 진입하지 말았어야 돼. 되게 엄격하구나. 네. 근데 그 경찰이 진짜 말 그대로 요거 쓰고 교통경찰도 뭐 쓰고 있죠. 예, 이거 이렇게 쓰고 와가지고 막 네. 써 이러면서 너무 친절하게 얘기해서 난 봐주려는 줄 알았어. 와, 야 정말 친절하게 다 잘 대해주는구나. 친절하게. 네. 이거 범칙가 아니면 죽여버릴 거야. 뭐 이렇게. 근데 막 꼬박꼬박 다 받아서 네. 벌금이 세게 나왔죠. 아이고야. 또 영국 등 유럽 국가들 교통 범칙 엄청 되게 세죠. 셉니다. 예. 아이고 저 미국 경찰이잖아. 근데 실제로 영화 안에서 흑인 형사가 네. 주인공인 흑인 형사 거의 저 정도입니다. 아 그럼요. 실제로 그래요. 예. 그리고 그 형사는 되게 그러니까 영화가 특이한 게 대사 몇 마디로 이런 영화가 전 잘 만든 영화 같은데 대사 몇 마디로 이 사람이 어떤 삶을 사는지 알 것 같아. 이 사람 심지어 소년범을 해봤어. 대사 안에 그런 게 나와요. 그렇지. 그래서 굉장히 조심스러우면서도 이 소년을 믿지 않더라고요. 그렇지. 내가 그게 아까 철저히 수사할 절대 나를 어. 내 편 안 들어줄 것 같아. 네, 맞아. 딱 그런 느낌이 있어. 대화를 하고는 있지만 그냥 내 말 안에서 뭔가를 잡아내려고 대화를 네. 하지. 그렇지. 네. 내 편을 들어줄 대화는 전혀 아닌 거지. 그래서 네. 이게 1화까지는 뭔가 긴가민가하고 얘가 뭔가 큰 잘못을 저질른 거는 맞는 것 같은데 확신은 못하겠고 경찰도 의심스럽고 그런데 가족의 억울함은 너무 크고 그래서 이게 굉장히 혼란스러운데 이게 그래서 나중에 이제 2화 가면서 상황이 반전되고 3, 4화로 갈 때 충격이 더 커집니다. 그래서 그렇죠. 1화 때 내가 받은 그 인상이 있기 때문에. 네. 예. 그리고 여기서 이제 개 중에 이제 소년의 아버지가 어떤 그런 이 황당함을 가장 적극적으로 표현하는. 그리고 연기를 잘해요. 네. 이분은 사실 그 마틴 스콜세지 영화 갱스 오브 뉴욕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로 나왔고, 그래요? 예. 네. 그러니까 보통 깡패 역할, 영국의 약간 하류층. 근데 교수님 저 물어볼 거 있어요. 이 집은 영국에서 얼마나 사는 집이에요? 그 소년의 가정 집. 네. 이 사람이 원래 리버풀 사람이었는데 이제 이주해 온 거로 나오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리버풀이 전통적으로 되게 유명한 노동자 도시거든요. 예, 그렇죠. 예. 그리고 거기서 비틀즈가 이제 만들어졌고 지금은 이제 저쪽 인도 계통이라든가 파키스탄 계통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되게 많이 사는 그런 동네가 됐고. 근데 아마 그 직업이 자기 밴을 몰고 다니고 그걸로 자영업 노동을 하는 일종의 자영업 사업을 좀 운영하는 네. 그런 사람으로 나오잖아. 맞아요. 이제 그러면 계급으로는 레이버 클래스지만 여전히 자영업자라고 하더라도 노동자. 예, 육체 노동자지만 예. 삶은 중산층에 꼭 언저리에서 올 수 있어요. 예. 그리고 원래 미국, 영국 이런 쪽이 몸으로 일하는 게 이게 세잖아요. 그렇지. 이제 플러머들이라든가 이런 이제 배관공이라든가 뭐 보일러공이라든가 이런 계통들은 예. 꽤 맞아요. 페이가 세기 때문에 예. 그리고 거기도 보면 집이 저게 전형적인 중산층 집에 턱걸이 하는 집 스타일이야. 그러니까 제가 이 드라마 봤을 때 좀 처음으로 또 보자마자 기묘한 위화감을 느낀 게 아무리 봐도 아빠는 그냥 노동자야. 근데 2층 집을 갖고 있네. 그러니까. 차도 있어.
남부럽지 않게 사는 것 같은데 뭔가 좀 이상한데 이런 그러니까 제 머릿속에는 영국은 상류층하고 빈민층밖에 없었나 봐요. 근데 중산층 그 가정의 구조는 그러니까 1층, 2층 뭐 2층은 상관없고 원래 집들이 기본적으로 다 2층이 있으니까 예. 위에가 이제 베드룸이고 밑에가 거실인 건데 네. 그런데 도시 노동자 계층들은 보통 플랫이라고 부르는 우리 지금 연립주택 비슷한 데 사는 게 일반적이에요. 그러면 그 정도 2층 집에 이렇게 살 정도면 시내가 아니라 한 3존이라고 부르는 약간 교외 쪽으로 나가는 데쯤에 살거든. 그 동네가 딱 그런 실제로 동네야. 이 영화에서 네. 우리나라로 치면 저 일산 가는 길목에 그렇죠, 있는 그렇죠. 동네 뭐 이 정도 김포 나가는 길목. 그래서 아마 그 이 집이 중산층 정도라는 배경도 이게 누구에게나 벌어질 수 있는 일이라는 걸 좀 보여주기 위해서 일반적인 가정을 택한 것 같아요. 그렇지. 네. 흔히 볼 수 있는 가정. 근데 그 여성, 그 엄마, 딸, 아빠, 애까지 딱 보면 전형적인 노동자 계급의 그 분위기야. 말하는 투라든가 옷 입은 모습이라든가. 맞아요. 그런 게. 희한하게 언제부턴가 영국 영화는 들으면 대충 계급을 알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네. 네. 특히 아빠. 아빠 같은 경우에 보면 나중에 막 되게 당황하면서 처음 화도 냈다가 막 마치 과하게 아끼는 듯한 분위기도 했다가 변호사하고 막 얘기하면서 나도 사실은 경찰은 처음이야. 울먹이고 막 무서워하고. 근데 여러 번 와밖에 생겼잖아. 생긴 건. 한 몇 년 살았을 것 같이 생겼는데. 근데 되게 세고 막 거칠거든요. 노동자 계급이. 말하는 것도 막 그렇고.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범죄를 저지르면서 살지는 않아. 이 아빠도 보면은 그냥 평범하고 정말 말 그대로 평범한 사람이야 그냥. 근데 영국은 정말 재밌는 나라인 것 같아.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영국 남자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는 콜린 퍼스 아닙니까? 콜린 퍼스. 그건 너무 위로 간 거 아니야? 아니 보통 그렇잖아. 근데 이제 킹스맨이라는 영화를 보면은 콜린 퍼스, 테런 에저튼 이 둘이 너무 완벽하게 달라요. 네. 그래서 보통은 이 두 계급으로 이제 이해를 하고 있단 말이야. 영화로 영국을 배운 사람들은. 근데 상식적으로 그럴 수가 없잖아요. 가운데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있을 거야. 중산층이 광범위하게 안 나오는데 이 중간 계급이 많이 등장하는 영화 중에 하나가 러브 액츄얼리. 러브 액츄얼리. 러브 액츄얼리는 전반적으로 중간 계급들이 등장을 하거든요. 그 사는 동네도 그렇고. 그래서 그 영화가 약간 그 진짜 그런 분위기가 좀 풍기는군요. 그렇죠. 콜린 퍼스 분위기가 1도 없어 그 영화. 그리고 막 이렇게 왜 되게 평화로운데 뭔가 뒤에선 딴짓하는 거 막 이런 분위기 있잖아. 정신한 사람 별로 없는 것 같고. 그리고 노팅힐 같은 데가 이제 또 약간 중간 계급에서 위아래 왔다 갔다 하는 정도. 거기가 휴그랜트. 이 사람도 노동자는 노동자지만 약간 그래도 지식계층 노동자. 그렇지. 그렇구나. 영국 어려워. 어려워. 하지만 여기 나오는 아버지는 누가 봐도 그냥 전형적인 노동자. 육체 노동자. 자기 몸 써서 먹고 사는. 그리고 마침 사업도 괜찮게 돼서 가족 부양하는데 크게 어려움 없는. 맞아요. 이제 좀 먹고 살만해진 그런 느낌도 좀 많이 있고. 그렇죠. 그런 상황에서 이 아들이 큰 사고를 친 상황인 거죠. 일부에서는. 자 여기까지 하도록. 근데 이거 1부만 끊어서 하는 것도 괜찮다. 괜찮다 이거. 오히려 4부까지 다 하면 디테일한 거 못 봐요 하나도. 그냥 보면 약간 왜 밀도가 높은데 그래서 피곤하잖아. 계속 막 끊어지지 않으니까 계속 봐야 될 것 같고 하나라도 놓치면 안 될 것 같고 실제로 안 놓쳐야 되고. 그러다 보면 필요해서 지루해져. 그런데 띠 끊어. 아이씨 또 봐. 3부는 충격을 받아가지고. 이게 어떻게 정리되는지는 봐야겠다. 그렇죠. 이제 3부에서 빵 터지죠. 3부에서. 2부하고 3부에 넘어갈 때 그 지금 현대의 청소년이 어떤 상태에 놓여져 있는가. 너무 명확하게 나옵니다. 근데 그건 정말 잘 그렸다고 봐요. 특히 3부에 학교로 거의 대부분 구성되잖아요. 3부가. 거기서 많은 걸 느끼게 되죠. 나도 진짜 모르는구나. 영화 안에 아빠만 모르는 게 아니야. 그렇죠. 모르는 거죠. 그리고 이거는 우리나라랑 별반 다르지 않아요. 다르지 않죠. 다르지 않죠. 그 얘기는 우리가 이제 다음 주에 하는 거죠? 다음 주에 2, 3, 4부로 한꺼번에 하는데요, 여러분. 다음 주까지 안 보시면 안 됩니다. 저희 벌써 2주째 드리고 있어요. 다음 주까지는 다 보고 오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는 이게 사회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이야기를 한다고 봐요. 그냥 영국 사회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되게 보편적인 이야기고. 맞아요. 브래드 피트가 이런 거 냄새 귀신같이 맡거든요. 여기 투자 들어왔잖아. 그래요? 진짜 잘 만들었어. 냄새 맡은 거야. 이거 되겠다. 심지어 다음 속편 제작이 확정이 됐어요. 그래요? 소년의 시간이? 그렇다고. 이거하고 왜 소년 법정인가? 소년 재판. 소년 재판. 이거하고 좀 비교해 볼 필요가 좀 있어요. 소년 재판 우리나라 거? 우리나라 거. 그 김혜수 씨 나오는 거? 그러니까 촉법 소년 문제를 비교적 잘 다루긴 했는데 아쉬움이 있었거든요. 그 아쉬움이 분석력이 아주 깊진 못하다는 아쉬움이었는데 그러니까 약간 소년 재판의 정의감 쪽에 더 가깝지. 근데 저는 소년의 시간을 보면 이거는 사회학적 분석이 너무 잘 돼 있는데 기본 토대가 심리적으로도 되게 분석이 잘 돼 있지만
역시 분석력 하면은 영국 애들이긴 한데 네. 그 훌륭하다 생각을 했죠. 사실 소년 심판은 좀 피상적인 면이 있었죠. 네. 너무 뻔했어요. 음. 그냥 뭐 우리가 생각하는 불량 청소년, 뭐 길거리에서 담배 피고 뭐 안 좋은 약 같은 거 막 하고 막 이러다가 범죄 저지르고 막 이런 네. 그 이미지 그대로 나오잖아. 그건 우리 다 아는 거라. 맞아요. 그리고 소년의 시간은 조금 보편적이고 구조적인 원인을 찾는다면 소년 재판 저도 봤거든요. 김혜수 씨 나온 거 맞죠? 현상 위주. 그건 약간 개별적인 개개인의 예, 청소년 개개인들의 개인 사정, 그렇죠. 집안 사정 약간 요런 약간 그래서 불쌍한 애들도 있고 막 그런 걸로 좀 몰아가는 측면이 그러니까 있죠. 구조도 네. 강한데 개인도 되게 강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개인의 심리조차도 우리는 알기가 어렵다. 맞아요, 맞아요. 소년의 네. 시간에서 보면 음. 편견과 선입견이 어떤 건지도 정확히 보여주고. 네. 근데 얘가 일부러 사기친 거냐면 또 그런 것도 아니야 내가 볼 아니죠. 때는. 예. 약간은 고시기 특유의 나타나는 다중성이랄까 맞아요, 이런 맞아요. 건데 네. 되게 분석이 잘 돼 있더라고요. 안타깝게도 윤석열 어린이는 그 시기에 고모수를 피하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다가 네. 남은 평생 거짓말하는 팔자가 돼버린 거네. 아, 이 그리고 시기가 굉장히 인격 형성에 중요한 건 맞아. 엄청 중요하죠. 예. 그런데 부모는 사실은 손을 대기가 되게 어려운 시기이기도 하고. 맞아요. 난감하다 진짜. 예. 몰라. 그러니까 가정교육이라는 손을 방식으로 뭔가 해결하기가 대단히 어려워요. 그나마 중산층이나 상류층은 이제 개입을 해. 개입을 되게 많이 하거든. 근데 개입을 많이 하기 때문에 생기는 갈등도 있는데 개입이 가능하게 만드는 학교를 보내요. 그래서 사립학교나 이런 것들은 선생님이 잡아주거나 그러니까 이게 부모가 잡을 수 있는 어떤 몇 가지 요소들이 있거든. 근데 국립학교에 이제 보낼 때 부모는 그냥 학교에 맡겨놓은 거야. 근데 학교 장면 이제 나오죠. 2분 3분 나오는 거 보세요. 아 맞아요. 이게 다 아주 정확히 사회학적으로 되게 정확해서 더더욱 흥미로워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꼭 다 보고 오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네. 우리 또 왜 그 해시태그 시절에 인기를 끌었던 한국 넷플릭스 드라마인데 우리가 약간 깠던 거 있었잖아. 어떤 거지? 학교 폭력 다뤘던 거. 뭐지? 폭력 따라 넷플릭스? 우리나라 드라마. 넷플릭스 드라마. 이거는 우리가 다뤘다고요? 예. 송혜교 씨 나왔던 거. 더글로리. 아, 글로리. 더글로리. 더글로리를 다뤘을 때 우리가 얘기했던 게 그거였거든. 아니 왜 이렇게 부자는 그냥 못된 애들로만 네. 이렇게 아, 그렇지. 그렇지. 네. 너무 이 1차원적인 악당들이다. 음. 저렇게 막 나가기만 하는 애들이 어딨냐. 네. 그걸 우리가 이제 그런 식으로 다녔더니 그때 문진명 PD가 네. 되게 싫어했지. 네. 좀 재밌게 좀 잘했다고 좀 하라고 막. 하지만 한결같이 무시했지. 완벽하게 무시했습니다. 그래서 문재명 PD가 그다음부터 저랑 말을 안 했어요. 네. 문 PD맘 내 맘이래. 우리 PD님도. 네. 어쨌건 갑자기 막상 문 PD 데려와서 같이 하라 그러면 둘이 싸울 거면서. 위험해요. 네. PD 형은 진짜 위험한 남자. 그렇지. 생명이 위험하죠. 자, 그러면 이제 나머지 이야기는 다음 주에 저희가 소년의 시간 2, 3, 4부를 한꺼번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이야기할 거리가 많습니다. 자,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꼭 보고 오셔야 이야기에 끼어들 수가 있습니다. 아셨죠? 잊지 마세요.